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여러 가지 교통수단 중에서 전통적이면서도 동시에 최첨단 교통수단을 꼽으라면은 단연 기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99년에 처음 개통된 노량진에서 제물포를 연결하는 경인선이 개통된 이후에 110년이 훌쩍 넘도록 국민들의 친숙한 이동수단으로 사랑받고 있는 기차. 국토교통부가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이 무엇인지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 국토교통부 최정호 2차관 전화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요즘에 지자체마다 입주자 대표회의를 생중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수원시가 아파트 회의 생중계 시스템 구축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쯤에 수원의 504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회의에서 발생했던 주민 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릭 애슬리의 Together Forever 띄워드리면서 2017년 2월 9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아이오페맨의 새로운 모델 조정석입니다. 발렌타인데이에 남자 선물 고르기 참 힘드시죠?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 남자 피부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니까 그 사람도 당신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들 기차 자주 타십니까? 1899년에 노량진과 제물포를 연결하는 33.2km 길이의 경인선이 개통된 이후에 1905년 급행열차가 서울에서 부산을 시속 32km 속도로 14시간 만에 주파했습니다. 120년 가까이 훌쩍 넘긴 한국철도. 이제는 고속철도를 타면 최고 시속 300km의 속도로 서울 부산을 2시간 반 정도면 오갈 수 있죠. 국토교통부가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국토교통부 최정호 2차관에게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일단은 네, 이 기본계획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번에 수립된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이제 3차입니다. 예. 지난 1, 2차는 각각 2006년과 11년도에 수립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1, 2차 계획하고 3차 계획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네, 지난 1, 2차 계획이 수립될 당시에 우리 철도산업 여건을 보면요. 예. 그때는 이제 물리적인 철도 인프라가 이제 크게 부족했고, 그 운행 속도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철도망을 많이 확충해 왔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1, 2차 계획은 이런 철도망의 확충을 통한, 이루기 위한 철도 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예. 과거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1, 2차 계획이었다면 이번에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고 기술적인 네. 문제를 좀 손보고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에 그 중점을 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탑승객들의 편의하고, 차관님께서도 기차 자주 타십니까? 예, 저희 가끔 이제 업무상 출장을 가거나, 이제 휴가 때 가끔 이용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렇긴 한데요. 예전 기차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특히 고속철도 부분이 그런 것 같은데요. 무정차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도입 계획이 구체적으로 그렇죠. 어떤가요? 예, 이제 무정차 서비스라고 하면 잘 아시는 대로, 이를테면 서울, 부산, 서울, 광주 간에 중간 정차역 없이 그냥 논스톱으로 운행하는 그런 열차를 말합니다. 예. 중간에 이를테면 이제 그 경부 고속선의 경우에 중간 정차역이 코레일의 경우에 한 8개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8개를 다 정차를 하고 가면 속도가 2시간 40분대까지 올라가서 정말 고속철도 본연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중간 정차 없이 논스톱으로 운행하는 그런 정말 고속열차다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예. 3번 이내로 멈추는 열차도 올해부터 확대된다고 하는데 이런 요구가 많았습니까? 예, 그런 요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 이 고속철도가 처음 개통될 때는 이제 평균 최고속도 300km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께서 매료를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만 예. 이제 갈수록 이제 속도에 대한 그 경쟁이 심해지고 속도감이 더 빠른 속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중간 정차역을 좀 줄이는 그런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부터는 이제 3회 이하 정차 열차의 운행 횟수를 그 5%에서 16% 수준으로 이미 올린 바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2020년까지는 이 비율을 20% 수준으로 저희가 추가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많은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에 KTX 정차를 하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KTX가 개통된 이후에. 그래서 네, 정차역들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기존 노선을 이렇게 감축시키는 건가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정차역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 이제 코레일이 운영하는 경부고속선의 경우에는 이제 8개 중간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8개를 다 정차하는 그런 열차도 이제 대부분 운행하고 아까 맨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중간에 정차가 하나도 안 하는 그런 무정차 운행도 하고 또 3회 이하 그 정차 열차도 이제 운행 횟수를 좀 늘려나가서 고객의 이용 수요에 맞춰서 예. 저희가 운행 패턴을 이제 다양화함으로써 국민들의 편리를 조금 더 제고시키자 하는 그런 저희가 목적하에 이런 다양한 운행 패턴을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운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컨대 출퇴근 시간에 나는 정차역에서 기존에는 정차를 했는데 이런 기본 계획 때문에 정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기차역까지 뭐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된다 이런 불편을 뭐 호소하시는 분들 반발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제 열차 운행의 이제 변화 이거에 앞서서 예. 우리 국민들에게 철도 승객에 대한 수요 조사도 철저히 해서 예.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또 고속 열차의 운행 수요 이런 국민들의 요구에 또 맞추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뉴스에서 종종 나오는 소식인데요. 시속 400km의 고속철도가 뭐 상용화 언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연구 개발이 됐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참 흥미롭게 봤는데 추진이 가능합니까? 네, 그건 뭐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저희 뭐 국민들께서 몇 년 전에 저희가 말씀을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 해무 430이라고 해서 예. 저희가 최고 속도 430km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차세대 고속철도를 이미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 현재 국민들이 잘 아시는 대로 최고 속도는 300km입니다. 근데 300km로서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속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지역 간에 빠르게 이동하는 그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400km로 운행 속도를 최고 속도를 높이려는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이제 대규모 새로 이렇게 철도를 고속철도를 놓는 게 아니고 지금의 우리 고속철도는 대부분 이제 콘크리트 철도이기 때문에 예. 이런 이제 구간 기존 고속선을 이제 개량하는 방식으로 궤도와 전력 신호 등 이런 기존 시설의 개량을 통해서 최소 비용으로 400km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찾고 있고 예. 금년 말까지 이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KTX 전용 그 철로를 만들 때는 괜찮았는데 기존의 철도 노선을 이용할 때는 일부 지역 구간에 한해서 뭐 곡선 구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속철도의 의미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네. 좀 보완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고속철도로 아예 새로 신선을 건설한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부 이제 구간에 개량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고요. 예. 이제 이런 그 고속철도 신선이 아닌 그 일반 철도의 고속화도 역시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일반 철도의 고속화도 저희가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일부 구간이 좀 곡선 구간이 너무 급하게 되어 있는 예. 부분은 이제 고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일부 펴야 됩니다. 직선으로.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개량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신호라든가 그 레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개량을 해서 고속철도를 이용하시는 국민들뿐만 아니고 기존 일반 선을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도 보다 빠른 그런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 일반선에 대한 개량 사업도 저희가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광역철도하고 도시철도의 스크린 도어를 전 구간에 설치 중인 것으로 들었거든요. 현재 어느 정도 완료됐습니까? 네, 저희가 그 금년 1월 기준에 이제 전국의 광역철도와 그 도시철도 역사가 예. 91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83%에 달하는 756개는 승강장 안전문, 스크린 도어를 전부 설치 완료했습니다. 현재 154개 역사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만 이제 광역철도하고 대구 도시철도공사가 있습니다. 예.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모두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경주 강진 때도 아마 철도 노선이 많이 손상된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네. 대비책, 노후화 대비책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철도 시설이 이게 갈수록 이게 노후화가 진전되기 때문에 예. 저희 정부에서도 이 노후 철도 시설의 개량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개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예산만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개량 예산이 이제 1,200억 정도에 불과했습니다만 예. 금년도에는 이제 5,300억 규모로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5년 단위 중장기 투자 계획을 마련해서 이런 노후 시설을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끝으로 짧게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소 고속철도 SRT가 개통이 돼서 이번에 첫 명절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고속철도가 이제 KTX하고 경쟁 체제가 최초로 도입됐는데 그 효과를 어느 정도 평가하시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어제도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SRT 일부 구간의 진동이 KTX 동 구간과 비교했을 때 심해서 이게 승객들이 승차감은 둘째 치더라도 안전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두 가지 좀 짧게 답변해 주시죠. 네, 수소 고속철도 개통이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SR이 이제 기존 코레일보다 운임을 10% 낮게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레일도 이에 대응해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해서 요금 인하 정책을 하고 있고 특히 광명역 4단가에는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이런 경쟁으로 인한 철도 서비스의 개선이 지금 효과를 보고 있고요. 예.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런 경쟁으로 인해서 그 이용 수요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철도 산업 전체에 발전을 위한 그런 토대가 마련됐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SR 차량의 흔들림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인식을 하고 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고, 예. 저희가 이제 안전 문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데, 그 일부 구간에 그 흔들림 현상이 좀 심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예.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한 속도로 이렇게 낮춰서 운행하도록 저희가 안전 대책은 이미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대책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철도 그 바퀴에 그 이제 일정 주기가 지나면 그걸 이제 깎아서 레일과 잘 이렇게 조합이 돼서 운영이 되도록 예. 진동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착정 주기를 좀 저희가 단축해서 예. 진동에 대한 대응을 이미 해나가고 있고요.
이제 보다 이제 좀 전문적인 그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보다 안전한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다 강화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속도를 좀 낮춰서 운행하고 있고 그런 대책들을 통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예, 안녕하세요. 택시기사 최흥시입니다. 설날은 큰 집 작은 집 30명 모여요. 우리 그 조상 묘가 있는데 산의 묘에 별장 같이 지어서 거기서 하루 종일 부모님 뜻을 기리면서 끓여 먹고 또 조그맣게 또 100원짜리 하터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그랬어요. 제가 택시 운전한 지가 한 2년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니까 좋은 얘기 같은 거는 제가 아주 재밌게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응해서 이 택시 타는 사람마다 아주 좋은 친구가 돼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힘드니까 택시는 몸만 건강하면은 많지는 않지만 딴 자영업자들에 비해서 이건 자본도 안 들이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음으로 하면은 불편 같은 거 다 해소될 수가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여자친구 만나서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이분하고 손잡고 아주 어려움을 헤쳐가 나가면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이분을 끝까지 제가 아주 사랑한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만나려고 그럽니다. 소망은 누구 미워하지 않고 아주 그냥 밝은 마음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게 저 소원이에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최흥식 기사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택시 운전 시작하신 지 2년 정도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사람 만나니까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또 타는 사람들마다 좋은 친구가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목소리 듣기만 해도 긍정적인 기운이 느껴지네요.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밝으신 분 같고요. 마음가짐도 그렇고요. 미워하지 않고 밝은 마음으로 건강하게 사는 게 나의 목표다. 끝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저의 좀 마음을 울리네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소망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최흥식 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 용품 7종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고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비의 Always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주혜련입니다. 제가 사람들과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아세요? 이동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라디오는 94.5에 고정시키고요. YTN 뉴스 FM을 듣습니다. 뉴스면 뉴스, 경제와 생활 상식까지 듣기만 해도 제가 막 이렇게 똑똑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유나 우주 우리 두 아이들과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더더욱 좋습니다. 저 조혜련과 같이 YTN 라디오로 좋은 정보, 유익한 꿀팁을 얻어보아요. 아나까나 YTN 뉴스 FM 다 있어. 온라인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아이오페맨의 새로운 모델 조정석입니다. 발렌타인데이에 남자 선물 고르기 참 힘드시죠?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 남자 피부를 더 탄탄 들어주니까 그 사람도 당신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네, 맨디 무어의 캔디 듣고요. 잠시 뒤에 서울시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간만 되면은 제가 집착하게 되는 한 남자가 있죠. 저를 해바라기로 만드는 남자, YTN의 한동호 기자 연결합니다. 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YTN 라디오 애청자분들도 우리 한동호 기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오늘 기사를 하나 썼는데 욕을 좀 많이 먹었는데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인데 한 기자님은 그 부인 되시는 분한테 초콜릿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장담 못할 것 같은데요. 아니, 왜 장담을 못해요? 사실 제가 항상 주고 이게 저는 못 받는 쪽이어서요. 예. 그리고 또 받아도 한 달 뒤에 화이트데이에 토해내야 되니까 이번에는 안 주고 안 받는 쪽으로 와이프님께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장인권님은 이번에 좀 받으시나요? 한동호 기자도 예전에 그거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군대에서 친구들한테 부탁해가지고 편지 그 보내는 사람 이름을 뭐 김태희나 뭐 소녀시대 멤버 이름으로 써서 보내달라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뭐 문자도 안 해보셨어요? 부모님 이름을 뭐 이나영, 송혜교로 바꿔놓고 뭐 이런 거? 저는 남중남고를 나와서요. 사실 그런 걸 많이 못 받아봐서요. 그러시군요. 제 친구들도 다 못 받아서 그냥 상대적 박탈감도 없었어요. 그러시군요. 저는 가끔 이런 거 한번 써보기도 했는데, 근데 이게 농담으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2월 14일 알고 보면은 숭고하고 엄숙한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이 107년 전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예. 그래서 이날과 전날인 13일과 14일에 안 의사를 추모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효창공원 안중근 의사 감유 근처에선 단체 헌화가 이뤄지고요. 용산 아트홀에서는 토크 콘서트라 고교생들이 만든 추모 UCC를 상영합니다. 밸런타인데이에 연인끼리 초콜릿을 주고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쓰러져간 선조도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선조들의 넋도 한번 기리고요. 또 이렇게 외국에서 넘어온 것 같은 밸런타인데이만 생각을 하고 간 것 같은데 이번 주 토요일이 정월 대보름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민족의 고유 이런 대보름이기 때문에
초콜릿도 좋지만 부럼을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한 방에 두 가지를 해결하려면은 아몬드 초콜릿을 선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일부 지하철역에는 역사 직원뿐 아니라 시민들도 갈 수 있는 역사 내 구내식당이 있다고요? 네,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예. 이 4,000원 정도면 반찬을 뷔페식으로 먹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역사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이 역사 직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점심과 저녁에 이용하실 수 있고요. 예. 신촌역과 충정로역, 수서역과 을지로 3가역, 노원역 등 생각보다 많은 역사의 역사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뭐 이런 편의성은 좋은데 일부 역사 구내식당은 불법으로 운영되거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요? 네, 제가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서울메트로의 4호선 노원역 구내식당은 10년 넘게 구청에 영업신고를 안 하고 불법 영업을 해왔습니다. 예. 신촌역과 충정로역 구내식당의 경우 먼지가 가득 낀 환풍기 아래에서 식사를 하거나 위생모와 위생장갑을 끼지 않은 조리사가 음식을 만들었고요. 쓰레기통 위에 국자 같은 조리기구가 있는 등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사실 현행법상 한 끼에 50명 이하의 식당인 경우에는 구청에 영업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역사를 포함해 수서역과 을지로 3가역은 지자체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번 보도를 하고 나서 이게 영대식당 죽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었는데 예. 사실 이게 서울메트로가 이거를 관리를 잘했다면은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는 이 식당의 위생 상태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거고 사실 시민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들 식당의 위생 상태가 다시 좋아지면은 제가 라디오와 뉴스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또 그렇게 책임감을 갖고서 기자가 기사를 쓰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는 것도 또 기자의 몫이겠죠. 자, 그리고 모레 토요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월 대보름인데요. 종로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면서요? 네, 전통 한옥이 모여있는 종로 북촌 문화센터에서 행사가 열리는데요. 예. 정민년 첫 보름달이 뜨는 이날 새해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공연도 개최되고요. 세시풍속 전통문화체험 행사도 이어져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새해 귀가 밝아지고 기쁜 소식만 듣게 되길 기원하는 귀발기술 마시기 체험 행사도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니까요. 가족과 뭐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헌법재판소 근처에 있는 북촌 문화센터로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장소가 참 묘하네요. 헌재 근처 북촌 문화센터. 자, 그리고 명절 연휴에도 늦은 밤이나 기차역 주변에는 그 택시를 이용하신 분들이 많았나 보군요. 네, 서울시가 택시 정보 시스템 수집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설날 심야에 서울역 주변 택시 승차 건수는 전주에 비해서 532%가 올랐습니다. 예. 이날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서울역 택시 승차 건수는 1,397건이었습니다. SRT 수서역은 1,084건으로 263%가 증가했고요. 광명역과 용산역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역은 192%가 증가했고 동서울터미널과 남부터미널도 택시 이용이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전체로 보면은 택시 승객이 감소하지만 심야 시간이나 특정 장소에는 승차난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한동호 기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속보를 하나 정리해드리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가 참고인 신분으로 지금 특검에 재소환됐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에서 다 말하겠습니다라고 밝히고 사무실로 들어갔는데요. 서 원장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대통령 주치의로 재직하고요. 서울대 병원장에 취임을 해서 비선 진료에 연루된 김영재 원장에게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검이 재소환을 했는데요. 관련된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조성민 WK 전 대표 헌재 증인 신문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역시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퓨처링 스모키 로빈슨, 케니지의 We've Saved the Best for Last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